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국민주 카카오의 몰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활용해 각종 사업에서 손쉽게 우위를 확보했다는 지적에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도 쏟아졌는데요. 이번에는 김범수 창업자가 시세 조종 연루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졌죠. 총 144개의 계열사를 가진 카카오.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지,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집중 진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확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카카오 주가 많이 빠지고 기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조만간 기회 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전 의장이죠. 금융감독원의 시세 조정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경찰의 조사, 검찰의 조사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문제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 과연 시세 조정, 김범수 전 의장이 알았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지시했느냐 초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이인철 소장님, 금감원의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포토라인에 섰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의례적으로 여의도에는 이제 금감원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아마 배재현 이제 전체 투자 총괄이 이제 구속되면서 이제 칼끝이 이제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마 돌이켜 기억하시게 보면 아마 SM 엔터테인먼트를 두고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그나마로 쩐의 전쟁이 시작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1조 4천억을 들인 이제 이 카카오가 이제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했는데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이브의 이제 이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세 조정을 했다. 한 2,4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동원하고 계열사 또 이제 사모펀드를 동원해서 이제 시세 조정했다라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제 2,4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들어간 만큼 이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만큼 이 거액의 돈이 과연 김 전 이사장이 이걸 보고를 받았는지 인지했는지 여부 또 적극적으로 주가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이제 조사가 어제 한 16시간 가량 16시간이나 그렇습니다.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카카오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어차피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장내 매수였지 시세 조정은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세 조정 이미 배재현 투자총괄은 구속돼 있는데 과연 김범수 전 의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 일에 관련돼 있느냐인데 차영규 소장님은 시세 조정 물론 뭐 이제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텐데. 그동안 금감원이 주장한 논리대로라면 이게 시세 조정 그런 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차영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일단 뭐 충분히 의혹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정황이 그런 논리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이제 이인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밝혀졌습니다만 카카오 돈은 실질적으로 1,4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1,000억이 이제 그 자산운용사 돈이 들어가서 이게 딱 2,400억이 정확히 이제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산운용사는 이 카카오에 관련된 그 관련된 서로 연관성이 있었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합쳐서 금감원이 2,400억이라는 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소위 왁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금액으로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또 다른 두 번째 정황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과 관련돼서 SM의 이제 관련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상장이 꼭 필요해서 SM을 인수해야만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카카오가 그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과 관련해서 기존의 엔터사를 인수해서
투자해서 카카오 엔터를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상장을 염두에 두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쪽 기존의 대주주에게 상장을 조건으로 해서 당신의 지분을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미 작년에 밝혀졌던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 금액만큼은 카카오가 물어줘야 됩니다. 이 금액이 무려 1조 6천억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줘야 되고 투자자들에게 네, 그 투자자. 대주주에게 물어줘야 되는 대주주에게. 대주주에게 물어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계약서로 상으로 이제 언론에 다 나왔다는 내용들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1조 6천억의 돈을 투입하기 이전에 상장을 통해서 이것을 엑시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 그 전부터 카카오는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네. 멜론을 카카오로서부터 물적 분할해서 카카오 엔터랑 합병을 시켜놨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났었고 이것을 하이브 그 SM 지분까지 들어가야 SM 지분이 들어가야 카카오 엔터를 정상적으로 상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러한 개연성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세 조정이라고 또 이렇게 확정하기도 그렇죠.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카카오의 직접적인 시세 조정이냐 뭐 애매하다 보면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이 갈등, 겨루미, 싸움, 힘겨루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지난 8월에는 사실 김범수 전 의장의 지금 직함은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에요. 그리고 판교에서 집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판교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흘려 나온 얘기가 뭐였느냐? 실무진들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시세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이제 이 정황 증거 없이 이제 전 의장 창업자를 포토라인에 세운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혐의 수준이지만 입증이 가능하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배재현 투자총괄 상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바로 또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그렇죠.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특히나 이 배재현 투자총괄의 경우에는 김범수 장관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김범수 센터장의 지시 여부가 이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워낙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혹여나 김범수 전 의장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절차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카카오 주가가 좀 오르고 있던데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카카오 주가 뭐 이런 사법 리스크 그 이전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뭐 거의 최저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한 3% 정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카카오만 반등한 게 아니라 오늘 네이버도 한 4% 정도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라고 그냥 봐야 되죠. 네이버 따라서 올랐나요? 혹시 좀 카카오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그 사우디와의 계약 건수라든지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낙폭과 대주들이 좀 올라오는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어쨌든 올라온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카카오가 2021년 기록했던 17만 원 대비해서는 지금 4만 원을 하회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 뉴스가 불거진 이후에 10% 정도 더 추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카카오가 4만 원이라는 가격, 예. 17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떨어졌다라는 측면으로 첫 번째 단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17만 원대의 카카오의 모습을 본다라면 그 이후에 몇몇 그 카카오가 물적 분할하면서 상장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17만 원일 때는 카카오가 물적 분할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상장했기 때문에 이 시총을 다 합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그 17만 원이라는 거와 지금 카카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단수 17만 원대 카카오는 소위 말해서 형제들을 다 데리고 있는 한 가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자식들이 커가지고 다 이제 분가시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카카오의 모습을 본다라면 우리가 17만 원 생각하신다라면 그 자식들 것까지 다 합쳐야 된다라는 논리가 예.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뭐. 그 부분을 합치게 된다라면 지금 카카오는 대략 한 14, 5만 원 정도 수준까지의 밸류이기 때문에 결코 밸류가 그렇게 낮다라고 보기에도 또 약간의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겠나라고도 14만 의 밸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14만 원의 가치가 그 시총을 다 합치게 된다라면 합치면 예,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때문에, 17만 원이 4만 원이면
떨어져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 잔고액 찍힌 4만 원이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치를 따져준다라고 한다라면 10만 원이 넘는 가치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물적 분할을 통한 이런 자금 회수가 투자자들을 좀 많이 실망을 시켜서 문제가 됐는데 그걸 감안하면 뭐 14만 정도 합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이게 4만 원인 분들 네,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네. 최대 주주들은 좋겠죠. 근데 예. 개인 투자자들은 물적 분할하면서 주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 그런 게 좀 없잖아요. 아무리 이제 모회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회 상장을 모회사 하나만 하지 자회사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 부분을 떼어내면서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예요. 개인 투자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제 최대 주주들의 이제 지분을 문화발식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뭐 계열사 수가 수백 개가 넘어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 이 도덕적 해이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대기업 집단이거든요. 분명히 자산 5조 원 이상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카카오의 최대 약점을 꼽으라 그러면 예. 이제 리스크 관리 체계가 좀 미흡하다. 리스크 관리 체제. 체계가 좀 미흡하다. 그리고 이제 사업 모델이 한계가 있다.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기에다 얹혀가는데 얹혀가는 것들이 전부 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굉장히 심하고 예.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논란이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업종으로 지금 예. 확장을 하다 보니까 예. 특히 지난 2021년에 이제 스톡옵션 먹튀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던 분은 다시 비상근으로 고문으로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 먹튀로 내려간 주가는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물러나요. 네.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스톡 옵션 행사하면서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차익을 챙깁니다. 자, 그런 그래요. 것들이 투자자들 외에는 야, 여기가 지금 대기업 집단이 맞나? 음. 또 특히나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카오 재무그룹 부사장이 법인카드로 네. 1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법인카드로 결제합니다. 이건 배임 횡령혐의거든요. 예.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카카오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는 출렁거려요. 그래서 지금 뭐 2021년 6월만 하더라도 최고점이 17만 3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카카오의 주가만 거의 뭐 80% 4분의 1 토막이 난 게 아니라 예.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형제들도 다 지금 순환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의 지금 개인 주주들이 200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한 뭐 전체적인 볼륨감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예. 이 개개인으로 이제 카카오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들의 이제 손실이 굉장히 커요. 네. 자, 이 경영진의 도덕적이도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단발적인 사건들, 경영진들의 뭐 법인카드 사용 논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가를 좌우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미래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떤 단발적인 사건보다는 이른바 김범수 전 의장의 뭐 사법 리스크도 큰 거지만 이거 지나가면 결국 이게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기업이 카카오가 큰 매출과 이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인데 그런 재무적 면에서 과연 카카오 현재의 주가 수준, 미래가 과연 있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예. 드는 거고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경영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부가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카카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카카오톡이 떠오르죠. 카카오톡. 그 외에 또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그게 카카오톡. 지금 카카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한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이인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플랫폼을 따졌을 때 이 플랫폼이라는 게 신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이 완성이 되고 나면 플랫폼에다가 어떤 사업 모델을 얹든지 간에 그 이익이 날 거라고 봤죠. 그래서 먼저 2020년 카카오가 올라오기 전에 네이버 주가가 먼저 올라갔을 때 네이버 가입자 순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늘어나서 플랫폼화 된다라는 것이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광고, 카카오의 광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화에 따라서 주가들이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광고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를 넘는데 네. 이 광고 수입 자체가 늘어나기보다는 정체를 빚고 있다라는 거죠. 온라인 광고가 요즘 조금
현재 정체 수준입니까?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광고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광고의 변화죠. 하나는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광고는 공중파라든지 신문이 장악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온라인 광고로 온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틱톡 비즈가 되면서 톡비즈가 되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기업의 실적들이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광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두 가지 악재가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많은 분들이 카카오를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고 카카오페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반영된 주가가 현재 주가입니다. 이거 외에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카카오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새로운 수익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카카오가 계속해서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걸 보면 카카오톡을 좀 개선하겠다, 뭐 선물 주기를 좀 개선하겠다, 뭐 어쩐 기존 사업부 내에서 미세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지 획기적인 신사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신사업이 없다. 그런 그리고 이제 주장인가요?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는 벌써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로바 X라는 그 인공지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그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치해 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대의 조류는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조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재 카카오의 주가의 새로운 모멘텀을 상실한 계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 현재의 매출이라든지 이익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현재 이렇게 떨어진 주가 수준 뭐 더 이상 더 안 떨어질 것이다. 이제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뭔가 지표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매출액을 보면 카카오의 매출액을 보면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연간으로 좀 보니까 2020년에 4조 1천억 원, 2021년 6조 1천억 원, 지난해도 7조 1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1조, 2조 이상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한 8조 3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니까 매출은 두 자릿수 내외로 오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률이 정체 상태에 있다. 내지는 조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천억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덩치는 커지고 있는데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해서 수익 날 것 같은 거 모든 구멍을 100몇 개, 140개를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열사 말로 수익 날 것 같으면 이 플랫폼에다 하나씩 얹는 형태의 이제 매출하다 보니까 이게 네이버 하면 그래도 이제 뭐 SNS 서비스나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면 이제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만화 비즈니스나 웹툰 비즈니스라든가 굉장히 잘하는 것들이 많아서 카카오도 아마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계기로 해서 카카오 엔터를 조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회사로 이제 변모해 가려고 하던 와중에 조금 무리하게 이제 진행하던 이제 M&A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금융 감독 당국의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카카오의 매출과 이익을 견져 보더라도 사실 뭐 경쟁력이 예전마다 못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저하게 주가 상태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주가 상태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 그럼 지금이 뭐 좀 살 기회다 이렇게 조금 분석하고 제안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없어요 혹시? 일단 뭐 저평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매수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뭐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전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가장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의견보다 그 의견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래량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라는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시중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별로 매매에 관심이 없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특정 쏠림 주식이나 업종으로 몰려 들어가는 형국이 있는 거죠. 따라서 굳이 내가 카카오까지 볼 수 있는 여력, 지금 시장 체력도 고객 예탁금도 50조에서 45조까지 줄어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잠재적인 여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전체 영업이익률이 정체 상태라면 아마도 자회사나 뭐 투자한 자산의 그 가치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 면에서 이익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자산 가치 대비 이제 계속 그 금융당국이 매년 국감 장에서 불러가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때문에 계열사 수를 줄여라라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가 문어발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니, 144개
아니 국내 재벌사 중에서도 144개 계열사를 가진 곳이 있을까요? 카카오가 제일 많을 것도 SK 같아요. 제외하고는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SK 제외하면? 거기다가 이 해외 법인까지 합치게 되면 2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애널리스트 얘기하느냐? 네.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주가보다는 지금 다 낮아요. 삼성증권이 가장 낮게 봐서 54,000원대를 얘기하고 있고 6만 원, 7만 원대가 평균입니다. 평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10만 원대 이상에서 지금 매수한 게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 온라인 종목방 토론방을 보게 되면 네. 아니 지금 나는 4만 원대, 5만 원대 저가 매수 내리고 들어갔는데 이젠 2만 원대도 쳐다보지 말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식 물려주려고 했는데 자식한테 오히려 짐이 될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정적 이제 뉴스가 계속 이제 도배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평가 이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 사업 어떤 리스크 그리고 이제 사업 리스크에 대한 평가의 위주여서 아마 지금도 이제 아마 이 모든 이제 사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긴 이후에 투매에 나서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이후에 투자 타이밍을 좀 저울질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겁니다. 지금 계열사가 144개까지 늘어났는데 계열사를 줄이겠다고 카카오 경영진들이 공약을 했는데 왜 줄이지는 않고 오히려 늘었을까요? 왜 어떤 경영 좀 컨트롤 타워가 좀 없는 겁니까? 좀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컨트롤 타워에 대한 논란들, 그 다음에 이제 주주분들께서 계속 분할 상장에 대한 것들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드렸던 카카오엔터에 대한 분할 상장 얘기 계속 나왔고 또 다른 이제 물적 분할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과연 김범수 의장이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시장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계열사들을 이제 M&A 과정에서 늘긴 했었습니다만 그 전에도 100개가 넘는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거는 김범수 의장이 우리가 계열사를 100개를 만들겠다라고 2020년에 공언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00개 이상 우리는 해서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선택과 집중과 디테일의 차이점이 좀 있을 텐데 지금은 디테일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회에서는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카카오에 있어서는 어느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의견이 명확치 않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잠재적인 악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주가가 조금 올랐지만 최고가 대비 지금 뭐 거의 4분의 1 토막. 과연 주가 회복은 언제쯤 될지 좀 궁금한데 두 분께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번 사법 리스크, 김범수 전 의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왜 카카오엔터 기업 공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그렇습니다. 사업도? 아마 이제 자회사를 통한 이제 이 상장을 통한 이제 기업 IPO를 통한 것도 지금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가장 이제 이번에 서비스를 내보려고 선보였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원인이 돼서 해외 공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물론이고 그룹 전반에 이제 사업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신사업 추진도 그렇고 추가 투자에도 차질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사실 카카오 엔터의 경우에는 SM 인수를 계기로 해서 2025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 한 30%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카카오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꽤 되죠. 웹툰, 웹소설, 드라마, 인터넷, TV부터 음원 서비스까지 좀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목표 달성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IPO 기업 공개를 못하게 되면 투자자들도 큰 역풍이 좀 불지 않겠습니까? 일단 카카오 엔터를 분할 상장을 못하면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보다는 지금 현재 대주주들이 문제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카카오 엔터 지분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엔터가 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익을 카카오 주주들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업을 상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기업이 커나가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업이 그 상장 이전에 외부 투자자들 돈을 받은 것을 엑시트할 기회를 주는 것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불만이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외부 투자자들이 해외 복부 펀드 같은 데 많이 좀 투자를 한 거죠. 그 엔터에. 엔터 쪽에 네.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을 이제 해주느냐에 대한 논란인데 지금 엔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상장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앞서 말씀 좀 드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카카오 주주들이 이 돈을 물어줌으로써 지는 부담.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가 성장하는 성장 과실을 떠안는 게 아니라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가 이렇게 맺었던 계약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상장을 못한다 해서 카카오 엔터가 발전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SM을 인수를 못했다 해서 발전을 못하는 건 아닌데 카카오는 항상 상장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카카오뱅크입니다. 예. 카카오뱅크를 상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 글로벌 인터넷 은행으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때 유일하게 BNK 증권에서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라는 리포트를 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집중포화를 맞았었습니다만 은행이기 때문에 주가가 특별히 높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런 이제 얘기죠? BNK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뒤늦게 그게 다시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BNK 주장이 맞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카카오는 상장할 때의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롯이 이 엔터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장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셈법이 단순하지는 않아졌다라는 네. 것으로 정리해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지금 차영규 소장님께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김범수 전 의장이 어떤 사업 리스크로 문제가 되고 또 카카오가 법인의 무슨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잖아요. 이 대주주 지분이 뭐 27% 가까이 되는데 이 지분을 다 유지할 수가 없게 되면 카카오뱅크에서 무슨 변화가 또 우려되네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대 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네. 지금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데 27.17%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대 주주가 한국투자증권이에요. 주식 한 주를 덜 갖고 있습니다. 27.17%의 한 주를 한 주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금융법상 이제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 금융당국이 10% 이상 지분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10% 이상의 지분은 처분하라.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면 17%에 해당하는 지분을 블록딜을 하든 어쨌든 매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대 주주가 한국투자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IT 기업이 아닌 이제 투자증권사가 주주로 바뀌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법인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고 이제 카카오 법인이 김범수 전 의장의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유죄 판결 받을 경우에는 대주주적 격성과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법인이 이제 처벌받는다면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리스크까지 과연 갈 것인가는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최대 주주가 바뀐다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 자리를 잃게 된다면 카카오뱅크 투자자들로서 볼 때 카카오뱅크의 미래 주식 가치도 조금 다르게 보지 않을까. 대주주가 달라졌으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뱅크가 있어야지 페이도 있고 그 페이에 따른 서비스 모든 플랫폼의 결제는 카카오페이로 카카오뱅크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카카오뱅크 갖고는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렇게 돼서 이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라면 M&A 이슈가 부각되면서 카카오뱅크 주가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카카오 없는 카카오뱅크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방식을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랑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바뀌어도 카카오뱅크에 대한 역할은 크게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 주가 회복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외견상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 먼저 가장 해소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과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카카오가 더 이상의 분할 상장을 안 하겠다라는 선언적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러면 이게 지나고 나면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또 다른 무엇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의심이 좀 사그라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오히려 영업이익 우선인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있어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오해를 조금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많은 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때까지 가려면. 그렇습니다. 네, 카카오 사법 리스크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